반갑습니다. 부동산 투자 여행의 박일입니다. 근자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토지보상법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몇 차례 강의를 할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요즘 세계적 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오늘 제가 9월 달에 이미 세미나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 저도 강의를 할 때는 미국의 금리가 한 4% 정도까지를 예상을 했습니다만도 지금 보니까 약 한 5%대까지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경기 속에서 특히나 잘 아시겠지만은 요즘 근래에 TV에 나오는 언론에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빅스텝 금리 인상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금리 인상 폭이 조금 주춤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모든 것이 상황이 좋아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금리가 주춤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에 돌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이해를 해 두시고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건대는 2023년도 나아가서 2024년도까지는 경기가 매우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아가서 이와 같은 경기 하향 때문에 당연히 기업, 금융권 등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경기와 맞물려서 각자 많은 깊은 생각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2%로 책정을 했죠. 심지어는 1.7%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들이 제가 구태여 설명하지 않더라도 아마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만약에 공익사업 잘 아시겠죠? 우리 주변에 보면은 SOC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도로가 신규 개설된다거나 또는 도로가 확장된다거나 또는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든가 등등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어느 날 갑자기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보상토지에 편입이 되었다라고 만약에 통지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기분은 어떠든가요? 아마 대다수 분들은 그렇게 기분이 썩 좋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일반 매매의 경우에는 매수자와 의사의 어떤 합치에 의해서 적정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지겠죠. 그러나 보상이 이루어지면은 사업 시행자의 일방적인 어떤 가격에 의해서 수용당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기분이 썩 좋은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와 같이 보상에 대해서 많은 규제의 절차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토지보상법이라는 게 있죠. 이 토지보상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토지보상에 관련된 법은 우리나라에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줄여서 공취법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공취법. 이 공취법을 일반인들은 그냥 토지수용법이다, 이렇게 편하게 부르고 있죠. 이 공취법에서는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보상 등에 대한 많은 절차와 구제의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구제의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접하기는 상당히 난해한 법률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단락단락을 잘라서 앞으로 꼭 필요한 내용 등만 추려서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들만 추려서 동영상으로 올릴까 합니다. 자, 먼저 보상계획이 공고가 된 이후에는 과연 토지 소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의견서를 어떻게 제출해야 될까라는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릴까 합니다. 먼저 사업시행자는 토지조서와 물건조서를 작성을 하고 난 다음에는 공익사업의 개요라든가 토지조서와 물건조서의 내용과 보상 시기와 방법 절차 등에 포함된 보상계획에 대해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다가 공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자, 공고를 하고 또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통지를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 토지 소유자와 관계인이 20인 이하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토지 등의 관계인이나 토지 등이 20인 이하일 때는 공고는 생략할 수 있지만 토지 소유자 등과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의 개별 통지는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아울러서 사업시행자는 공고나 통지를 했을 때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이 둘 이상의 시, 군, 구에 걸쳐 있거나 또는 시행자가 행정청이 아니라 민간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도 그 사본을 송부해서 일반이 열람을 의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행자가 공고하거나 통지한 조사, 토지조서나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때 이의 제기한 내용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정한 조치를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통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해 가지고 만약에 물건조서나 토지조서에 누락된 경우가 있다든가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라고 할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 이의 제기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전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고, 이의가 만약에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아무런 연락이 없거나 아무런 어떤 조치가 없을 때는 법에
저촉이 되겠죠. 그런 점도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알아주고요. 자, 그렇다면은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업 인정의 고시가 있은 후에 작성된 토지 조서라든가 물건 조서 내용에 대하여 보상 계획의 열람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또 조서의 내용이 과연 거짓이 있다라고 입증할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턱대고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서 그 이의 제기를 모두 다 받아줄 수 있고 진술할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상계획 열람기간 내에 토지 등 소유자 등이 의견서를 제출은 한마디로 무턱대고 해야 될 게 아니라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수용 절차에서 의견서 제출을 할 수 있는 기간은 많습니다. 아울러서 협상의 여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의견서를 제출하느냐에 따라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의견서를 제출할 때에는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시기에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점도 꼭 한 번쯤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상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첫 강의이기 때문에 말이 상당히 좀 어렵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수용에 편입됐을 경우에는 그저 가만히 손 놓고 있어 가지고는 안 되겠죠. 한마디로 그거는 바보와 같은 짓입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여러분들 일반 상식적인 측면으로서 알아야 할 내용은 알아두시면은 상당히 많은 어떤 도움이 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모두들 건강에 유의하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